이제 또 중요한 또 소식을 전달해 드릴 건데, 네, 이 소리가 이 소리 들리시죠? 네, 혹시 이 소리를 아십니까? 네. 아, 예. 이 소리를 아십니까? 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니 어디서 이렇게 돈다발을 또 가져오셨습니까? 아, 아니 네. 내가 네. 오늘 저 김문수 의원한테 네. 부패 혐의로 네. 수사받다가 네. 요 불체포 특권으로 살아남은 그쵸. 누구요? 노웅래가 예. 청렴의 상징인 김문수를 국감에서 몰아붙였어요. 그 네. 이 소리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 누구지? 뿌시럭거리는 네. 여러분 들리셔요? 네. 이게 그 노웅래 아니에요. 그쵸. 노웅래 집에서 현금 다발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뇌물수수 혐의로 이 자택 추가 압수수색까지 했던 이 노웅래 의원이 이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한테 한국노총이 안 들어가는 것은 김 위원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 그만둘 생각 없냐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예. 이게 김문수 위원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셔요? 아니 의원님이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겠냐? 대통령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다 한 그건 거예요. 맞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 같은 조무래기가 그 나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해서 그만두겠냐? 아니 우리가 그러면 국민이 네. 노웅래한테 당신 네. 뿌시럭거리는 돈봉투 해가지고 네. 비리 혐의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네. 불체포 특권 살아났으니 네.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서 수사 받으라. 그쵸.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노웅래 합니까? 안 하겠죠. 안 하잖아요. 바로 구속인데. 그래놓고도 네. 또 한국노총이 안 들어간 것은 네. 김문수 위원장님 때문이라 그러는데 이거 자체가 네. 팩트가 안 맞는 가짜 그렇죠. 주장이잖아요. 어불성설이죠. 네. 아니 왜 이렇게 이 민주당 사람들은 그냥 말이면 단가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뿌시럭거리는 소리 네, 이렇게 그 비리 부패 정치인이 네, 김문수 하면 청렴한 사람이에요. 우리 김문수 위원장 참 제대로 된 집 한 채 없는 양반이에요. 내가 네. 40년간 봐와서 잘 알아요. 아 엄청 오래됐어요. 형님이자 저한테는 스승이자 동지인데 네, 아, 저런 사람을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사람이 저렇게 가짜 그 사항을 가지고 네.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네. 똥 묻은 개가 멀쩡한 사람한테 그쵸. 막 짓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 맞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김문수 위원장님이 어제 국감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잘 맞서 싸우시더라고요. 사실 뭐 국감이 싸우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정쟁 자리로 만드는 당사자가 이제 민주당인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정말 소신대로 당당하게 이제 발언을 하니까 정말 사이다였습니다. 너무 왜 시원했습니다. 그러냐면은 네.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다 그러면은 어디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네네. 다 신분이 평등하고 네. 자기 임무와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국회의원이어도 뭐냐면은 감사를 받는 국무위원이라든가 네. 이런 감사위원한테 인격을 지키면서 얘기해야 될 네. 요 상식에 기초한 의무가 있는 거고요. 왜 국회의원은 막 막말하고 네. 막 소리 지르고 하고 상대방은 그렇게 하면은 싸가지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누구나 또 같은 거예요. 네. 아니 국회의원 높고 감사를 받는 사람은 낮은 사람인가요? 그거는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참으로 민주주의를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자기네 특권을 마치 네. 그것이 민주인 양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옛날에 그 국회의원이 네. 막 그 감사 나온 사람한테 함부로 했다 또 hen통 당한 적이 있어. 누군지 알아요? 누구죠? 옛날 김현철 대통령 아들 그 한 의사 한 분 있어요. 네. 그래서 의사가 국회의원보다 못한 게 뭐 있어 해서 네. 막 대들고 싸웠잖아요. 오. 옛날에 그랬어요. 이게 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국감할 때 그 직무로 물어볼 뿐이지 그쵸. 호통치고 갑질하고 조롱해도 되냐?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국감이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맨날 국감으로 해가지고 네. 재벌 불러가지고 저거 빼줄게 네. 뭐예요? 나 후원금 많이 줘. 진짜. 내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에요. 다 그렇게 했어요. 네. 이게 네. 말이 국회의원들이지 네. 정말로 이 특권 없애야 되고
그런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아준 우리 국민들이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손가락 잘라야 된다니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정쟁으로 또 만들었어요. 민주당이 이제 책상 위에다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규탄한다라는 팻말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길거리 현수막도 모자라가지고 이 국감 장소까지 이런 팻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거 안 하겠다. 당신도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제 항의를 하고 나갔어요. 중단을 했는데 국민의힘도 똑같이 KBS 민노총 노영방송 국민들은 분노한다 똑같은 이렇게 팻말을 붙여가지고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네. 이게 자꾸 아스팔트 것을 요 갖고 와서 싸우는데 네. 아스팔트에서 차라리 싸우는 게 낫지. 치고받고 여기서 차라리. 왜 싸웁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 쪽팔리지 않나 봐요. 차라리 광화문에서 싸우세요. 네. 아니, 거기는 힘드니까 안 나가고. 그리고 뭐 여름에 시원한 데서 하고 또 겨울에 따뜻한 데서 하려고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국회의원은 토론과 네. 어떤 국민을 위한 어떤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네. 참 뭐 선전선동하고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 주니까 국민들이 정치 훌리건들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도 자꾸 이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국감장이 당집도 아니고 저게 뭡니까? 내가 국회에서 네. 보좌관 할 때는 이런 풍경은 없었어요. 아니, 저질적이에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저질 예전에 네. 얘기했잖아요. 독과 독수론 저질 유권자 위에 저질 정치인이 기생한다.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네. 다 같이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이 모두. 그럼요. 네. 국민들이라고 전부 5천만이 다 착하나요? 그 아니죠. 네. 그러면은 경찰 필요 없고 교도소 다 없애야죠. 네.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김문수 위원장님을 지금 물러날 생각 없냐 이 조기 사퇴론을 꺼냈는데 이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말이 나왔나 좀 살펴를 봤더니 네. 김문수 위원장님이 어떤 단체에 가서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좌익이나 간첩이 놀기 좋은 곳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너무 이제 이념 편향적인 발언을 했다, 극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러나라는 겁니다. 아니 네. 좌익이라든가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된다. 이건 맞는 얘기 맞는 아니에요? 얘기를 한 거죠. 예, 맞는 얘기를 했는데 네. 왜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네.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정은을 위한 법이고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잘못된 법이다. 이게 맞는 말을 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이 발언이 잘못됐다고 한 그 민주당 의원은 뭡니까? 대법 전단이 네.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네. 그럼 이걸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거나 네. 이걸로 해서 권리를 안 된 사람은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원상회복 시켜주고 네. 손해를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민주당에서 네. 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을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네. 국회의원들이 그냥 그 민주가 아니에요. 이 황당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네. 국가로부터 손해를 끼친 행위예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 김문수 위원장님이 지금 굉장히 일을 잘하고 계시다고 느낀 게 다른 부처 같은 경우에는 파고들 틈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네. 근데 이제 경사노위는 파고들 틈이 없으니까 자꾸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김문수 위원장님한테 지금 경사노위에 대선 캠프를 차렸냐. 이거 아니, 완전 대선 후보로 떡상시켜줬어요. 자기들이 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정권을 잡아가지고 지기들이 경사노위 할 때는 네.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정말로 김문수 위원장이야말로 네. 한국노총 같은데 잘 찾아가고 애정도 있는 분이에요. 자주 가시잖아요. 그럼요. 네, 대화하러. 실질적으로 네. 한국노총 같은 데가 일부 지도부가 네. 민주당 당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로 김문수 위원장은 네. 한국노총 같은 데 항시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렇죠. 요번에 그 한국노총 같은 데서 네. 그 회계 공시 네. 이런 경우를 받아들일 조짐이 있어서 네. 김문수 위원장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종자가 다르다. 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전통과 역사가 다르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 네. 이것이 김문수 위원장의 지론입니다. 제가 김문수 위원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은 마치 네. 김문수가 막 노동자를 탄압하고 이념상하고 뭐 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거 뭐냐? 지네들이 찔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김문수 위원장만큼 가서 고문당하고 싸우고 그쵸. 김문수 위원장은 또 삼선원이잖아요. 예. 어디 그냥 햇병아리들이 와서 그 김문수 위원장한테 네. 막 저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애송이들이. 그러니까요. 웃기지도 않는 거죠. 그 네, 기가 차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때리면 때릴수록 그 가치는 상승하고 있다. 이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 김문수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뭐 대선 후보급으로 막 점점 올라가는 거죠. 저희 이끌리다도 개딸들이 맨날 와가지고 저희 물어 뜯거든요. 그럴 때마다 조회수가 올라가고 구독자가 올라가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저희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 본인들을 자꾸 노동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저는 이 노동계라는 그 말이 굉장히 좀 거슬려요. 어떤 점이요? 이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이 노조에 가입한 이 대기업 노조원들의 말만 대변을 해주는 거지 노동계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노동계가 만약에 뭐 친북계나 뭐 북한계, 김정은계 이 정도라고 하면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민주노총을 네. 뭐냐면 영업 일부라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그렇게 했죠. 김정은이 네, 그렇게 실제로 얘기하고 불렀죠. 있어요. 예. 또 영업 2부도 있고 네. 거기에 우리가 또 공소장을 다 봤잖아요. 그쵸. 거기에 해당되는 게 민주노총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노총도 있었습니다. 거기도 있고 공무원 노조도 있고 네. 정교조도 있고 네. 뭐 택배 노조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이게 네. 그 빙산의 아래처럼 이게 뻗어 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국정원 경찰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동 소식을 조금 더 전달을 해드릴 건데 이 고용노동부에서 일을 좀 했어요. 아, 그래요? 이 한세대학교 그 불법 단체 협약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 충격적인 법원 노조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이 법원 노조의 단체 협약서도 이제 입수해서 전달해드렸는데 저는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들이 노조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이렇게 참 야, 아무나 교수 네. 정도 되면은 그쵸. 사회적 약자가 아니잖아요. 강자잖아요. 네. 그러면 교수라는 직분상 그 위치상 어떤 애로상이 있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네. 굳이 노조라고 이렇게 만들어요. 참 못났어요. 아이고. 그래놓고 이 네. 하는 사람이 단체 협약 자체가 불법이에요. 또 교수라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예. 그 8억 원의 교비를 네. 횡령해서 자기끼리 꿀꺽했고 네. 뭐냐면 부적격자 지기끼리 승진시켜 네. 이런 것을 뭐냐면 뭐 단체 협약 사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이게 참 그래 그 노조로 노동조합 단체 협약을 가지고 네. 자기들의 기득권의 이해관계 불법사항을 덮으려고 하는 것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 내용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면은 이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인데 이 단체협약 중에서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조례에 의해 위임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이 단체협약보다 그 효력이 우선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양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잘못된 거예요. 이 협약에서 정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학교법인, 정관, 대학규정, 개인교원과 맺은 근로계약에 우선한다로 자기들 편한 대로 바꿔버린 거죠. 이게 네. 쉽게 해서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데 네. 우리 둘이 뭐 협약을 맺으면 이게 법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교수예요, 또라이예요? 그래도 교수 정도 되면 지식인들일 텐데 그렇죠. 지식을 잘못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얍삽하네요, 정말. 아니 네. 교수 정도 되면 그래도 지식인이고 무슨 박사도 있고 그럴 텐데 네. 이런 논리가 이게 가능해나요? 그렇죠. 이 노조 그 노동계 전문가로서 이 총장님이 보셨을 때 이해가 정말 안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노조는 네.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네. 한 세대 설립자 이런 거 빼놓고 학교를 장악해가지고 학교를 꿀떡 먹어보려고 하는 거거나 어떤 정말, 요인이 네.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교수가 네. 뭐가 모자라서 네. 노동조합을 만듭니까? 교수가 막 누구한테 탄압받고 네. 누가 교수 월급 체불하고 그래요? 그렇죠. 교수는요 폴리패스라 그래가지고 정치하고 싶으면 나가서 정치하고 네. 하기 싫으면 다시 복귀해요. 누구처럼? 조국. 조국처럼. 네. 얼마나 좋아요. 교수는요 끝내주는 우리나라의 특권층이에요. 근데 왜 맞습니다. 약자들의 무기를 자기들이 막 갖고 그래요? 왜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 있어요? 추접스럽게. 그렇죠. 아, 정말 좀 얍삽하고 추접스러운 게 이 규정을 불법적으로 소급 적용해가지고 8억 원의 교비를 교수들에게 나눠주거나 이 올 6월달, 8월달에는 부적격자를 또 특별 승진시킨 거예요. 아 그것도 또 소급 적용까지 했어요. 네, 아, 불법적으로 소급 적용을 아니, 한 겁니다. 네. 이 사람들 교수 맞아요?
진짜 얍삽합니다. 교수라고 쓰고 양아치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니 네. 우리 둘이 맺은 어떤 네. 계약서가 네. 법보다 우선한다.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맞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해요? 네. 이게 도대체 황당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교수, 배운 자, 네. 기득권자, 네. 지식인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 정말 한 세대만 노조가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전수조사합시다. 네, 전체 이 대학교의 교수 노조에 대해서 전수조사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것은 네, 명백하게 얘기할 때 교수가 아니고 몰입에 가깝다. 맞습니다. 네. 아, 이런 교수들한테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몰입의 노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박영자님께서 이끌리다 유튜브 구독했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몇 번 그 쿠팡 노조에 대해서 좀 전달해드렸는데 네. 이 민노총이 자꾸 허위 말을 하고 다니잖아요. 네네. 허위 이제 주장을 하니까 쿠팡에서 여러 번 이 맞대응을 했거든요. 이 네. 허위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했는데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60대 택배 기사 한 분께서 이 일을 하다가 새벽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4시 몇 네. 분쯤에 그 복도식 네. 아스팔트인데 거기에 네.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동해서 보니까 네. 이미 사망을 했죠. 네. 그런데 이 민주당하고 민노총은 정말 인두껍을 쓴 악마들 같아요. 이 분이 그 사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10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하고 또 이용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60대 네. 기사의 죽음을 네. 과로사로 이렇게 해놓고 네. 뭐냐면은 쿠팡한테 네. 함부로 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과로사 한 거다 이제 주장을 한 거죠. 민노총에서는. 그래서 네. 민주노총하고 네. 누구예요? 국회의원 누구예요? 이름을 밝힙시다. 그 진성준 그 민주당 의원이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네. 택배업은 휴게 시간 확보가 어렵고 네. 새벽 배송은 낮보다 더 힘들어 과로를 불러서 이 네. 60대 택배 기사가 사망에 이르렀다.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주장하니까 네. 그 60대 택배 기사 유족들이 네. 뭐라고 이렇게 해놓은 줄 아세요? 예, 제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노조와 정치권은 네, 한 거죠. 고인에 대해서 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네.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저렇게 쭉 그러니까요. 나와요. 아니, 지금 그 아버지를 잃은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이것을 네. 정치적 사안으로 자꾸 몰고 가서 네. 저렇게 하니까 유족들이 불편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순이, 효순이. 네. 이것도 뭐냐면은 그 부모들은 이사까지 가면서 네. 막 반미 투쟁하는 사람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맨날 집에 찾아오니까 제발 우리 조용히 살자 오지 말아라. 그리고 미순이, 효순이 그 끔찍한 사진을 그냥 그쵸, 막 공개했죠. 예, 막 공개하니까 이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황당해요. 참담하죠. 그리고 사실 네. 뭐 미순이, 효순이도 그렇고 60대 택배기사의 죽음을 네. 애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을 정치적으로 자기 이익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사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불행과 네. 죽음을 가지고 깨춤추는 자들, 추모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그 유족들이 제발 고인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예.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예. 그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쫙 분석을 했어. 네. 그랬더니 민주노총 같은 데서 그렇게 산재가 중요한데 네. 산재 활동은 노동조합 활동에 한 얼마 정도 차지 않아 비중이 네. 몇 프로인지 아세요? 8%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산재 활동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산재만 나면은 그걸 가지고 국민을 선동해서 예. 죽음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행태에 대해서 김지아 시인이 뭐라고 해요? 죽음의 구판을 걷어 치워라 라고 일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도 60대 배사기단은 과로사로 이게 죽었다 뭐 이렇게 네. 정치적으로 노조와 민주당이 선동했는데 이렇게 뭐냐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미 네. 그래서 정부에서 왜 돌아가셨는지 아니 나왔죠.
예, 나왔죠. 근데 그 전에 일단 국민노조에서 네. 이 그 택배 기사분의 네. 예, 명복을 빌고 또 애도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네. 정말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이 활용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 또 그 CLS는 법적 조치 하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허위 주장을 하면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부검 결과가 나왔죠. 네네. 네, 약간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부검 결과는 이 심장 비대로 인한 그 네. 사망이었습니다. 1차 부검인데 보통 정상 무게가 이 심장이 350g인데 네. 이분은 2배 정도로 해서 심장 비대증으로 해가지고 네.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론 이렇게 여기에 또 일이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그쵸. 저도 그 점은 충분히 네. 이해를 해요. 힘든 그렇지만 일이죠. 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고인에 대해서 추모하고 충분하게 유족들 위로하고 보상이라 이걸 해드려야 되는데 사안이 밝혀지기도 전에 국회 앞에 가서 네. 민주노총이라든가 정치권이 고인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의 조직 확대 네. 이런 걸로 막 활용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네. 이런 행위는 정말로 유족에 대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2차 가해죠. 그런 어떤 네. 죽음을 우리가 엄숙히 지켜봐야지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로 이것은 비인간적이고 네. 비인도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쿠팡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유족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택배 노조는 또다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있다. 이 회사는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택배 노조에 대해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저런 건 법적 조치를 취해야 맞습니다. 네.